그래서 나는 뭐 근황 토크랑 뭐 이런 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내가 바로 또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안느 자취. 안느가 자취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아니라 자취를 할 거다. 근데 아직 계약은 안 했으니까 그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 근데 계약도 며칠 남지 않았다. 다음 주에 계약하러 간다. 가계약은 해놨다. 이 에피소드가 나올 때면 이미 그래? 계약을 한 거지. 계약은 끝났지. 그치. 이제 자취하려고 들어갔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날짜도 정해져 있어. 들어가는 3월 날짜도? 초에 잡혀 있어. 왜냐면 그때 나가거든. 전 입주자가. 그러면 직전이겠다. 이제 계약하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방송이 나갈 것 같네. 들으시는 분들은 뭐 30살 넘은 애가 뭐 자취하는 거 유난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느 인생 첫 자취다. 그리고 오랜 기간 염원해 왔다. 그치. 자취 이야기 한 거는 나 방송 처음에 할 때부터 자취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거든? 한 5년 전부터 하고 싶었어. 어쩌다가 갑자기 자취를? 아니 뭐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허락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허락이 있어야만 독립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느낌이지. 이거 왜냐면은 내가 어디 회사를 만약에 서울로 다니고 있었으면 진작 했을 거야. 명분이 너무 크니까. 왜냐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그것도 아니니까 굳이 집안에서도 너가 왜 나가? 너 나가고 어디 갈 건데?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너 집에서 일할 수 있잖아.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할 말이 없는 거지 나도. 그건 그런데 그래도 나가고 싶어. 이거에 설득력이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육아 혹은 뭐 지역이나 아니면 나라에 아니면 가풍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30이 넘은 자녀도 부모의 허락을 받고 분가를 해야 하나? 그니까. 그런 고민도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아. 왜냐면은 물론 이게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있잖아. 대학생이 되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은 진짜 20살부터 그게 제일 부러워. 왜? 집이 왜? 그만 지방에 떨어져 있고 그 불가항력. 왜냐면 이거는 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거야. 뭐 그럼 자취 안 해? 왕복 뭐 6시간으로 통학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런 현실에서 살았어야 돼 사람이. 나는 애매한 거야. 난 대학생 때도 나는 집이 경기도인데도 우리 학교가 그거야. 편도 1시간이야. 맞아. 애매해. 갈 수 자취하기가 있는. 애매해. 이런 식이 계속 겹쳤어. 못 일들이. 다닐 거리는 아니지. 거기서 그게 거기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취를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특히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20살이면 나가 살아라. 아니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해외 나가는 애들도 있지. 뭐 그치. 중고등학교 때 아예 해외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주변에 보면 이제 20살쯤 됐을 때 이제 너가 스스로 뭐 알바를 하든 장학금을 받든 너가 너 집세를 내면서 살아봐야 된다. 그거 개빡세다. 근데 그런 친구 꽤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 빡세다 생각해. 그치? 왜냐면 20살 때부터 집세 내는 거 빡세다 생각해. 그러니까 물론 용돈의 개념으로 어느 정도 지급은 되지만, 그러니까 사실 자취를 안 해보면 이 하우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애들이 아직도 변기가 저절로 깨끗해지는 줄 안다. 수건은 맨날 개져 있는 거 같고. 그게 되게 중요하지. 뽀송뽀송하게 채워져 있는 줄 안다니까 애들이. 1인분의 삶을 자기가 그래. 책임을 못 져보는 거지.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근데 진짜 집안일 안 하는 편이거든. 나도. 뭐 설거지? 그러니까 나 요리도 못해. 나 소질이 없어. 화장실 청소도 그냥 거의 안 머리카락이나 해. 치우고 할 줄은 알까? 화장실 진짜 청소를 할 때 뭐가 필요한지는 알까? 뭐 솔로 이렇게 닦아본 적이 없다. 거의 많이 없어. 많이 없어. 근데 나는 그게 안 해봤다고 해서 욕먹을 게 아니라 그걸 해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는 그래. 거야. 그치. 나는 이런 게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을 해. 내가 이런 점이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아쉬운 점이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니, 거겠지. 진짜로. 성토 대회냐고. 왜냐면 나 어렸을 때도 우리 아빠의 교육 방식에 항상 의문이 있었어. 우리 우리 아빠의 교육 방식은 이거야. 음. 돈이 뭐 있잖아 어린애들이. 다 아빠가 주라 이거야. 근데 난 다 아빠 주는 게 싫어. 막 이게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돈을 관리를 해봐야 경제관념이 생기는데 어린 마음에도. 근데 왜 자꾸 달라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돈을 평생 뭐 관리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교육관념이 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치. 어떻게 보면 뭐 자녀에 대한 어느 정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스타일이셨던 거지. 그런 지금까지도 느낌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근데 물론 부모님마다 다르겠지만 난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좀 고마운 게 있어. 약간 방목형이야. 나도. 나도 근데 약간 방목형이었어. 근데 방목형인데 근데 아들만 있는 집이어서 약간 더 걱정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335 모여가지고 일본을 가고 싶다. 그런 뭔가 갑자기 파티가 형성이 됐어. 근데 사실
20살?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20살이 3, 4명이 모여서 일본을 간다라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치. 해외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무섭지 무섭지. 그리고 심지어 그때 스마트폰도 없을 때였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갔다 오라고 했고 정말 대책 없이 갔다 왔어. 정말 지도 펼쳐서 잘했어. 막 이 얘기 찾아다니고. 되게 많이 해. 약간 근데 자기의 그거야. 영웅담이야. 영웅담이 아니고 무용담. 술만 먹으면 저기 아니 나와. 영웅담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맞아. 그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그런 뭔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그래, 확실히 세상 달라지는 사는 걸 것 같아. 몰라 애들이. 근데 이건 난 아들이라 가능하다 생각해. 아, 그치. 그런 것도 있지. 나라도 내 딸 못 보내. 미성년자의 해외여행 절대 안 돼. 보호자 있어야 돼. 근데 그때 나도 기억하는 게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 했었어. 이건 좀 이걸 왜 허락해 말이 어머니 되냐. 아버님 이건 좀 위험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왜요? 귀여우셔. 안 되나요? 귀여우시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별일 없이 다녀서 너무 다행이지.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순간이 좀 있었긴 한데 지금 이제 커서 생각을 돌이켜 해보면 보니 좀 그때 몰라 그렇지. 그거를.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나는 그래서 계속 부모님 우리 나보고 나가라 그랬었거든. 계속 나가라. 고향이 어디야? 고향? 경기도잖아. 아니 아까 약간 왜요? 여기서 사투리를 쓰던데? 아니야. 고향 갑자기 고향이 충청도긴 한데 그래서 계속 나가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뭔가 삶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로 잠깐 돌아가 보면 20살 때 이제 지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약간 서울로 상경하는 그런 케이스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30대가 되고 돌이켜보면 되게 잘 살아. 진짜 잘 살아. 뭔가 이게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 그 친구들 알아? 다 알고 있어. 다 야무지게 알고 있고, 살아. 야무지게 이미 다 챙기고 있더라고. 맞아. 이 방송을 우리 엄마 아빠 들어야 된다. 들으시는 거 아니야? 안 들으신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전라도나 경상도 여기서 온 친구들이 근데 맞아 지방 출신 애들이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잘 살고 왜냐면 야무져. 20살 때부터 자취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막 집 알아보니까 내가 뭘 알아. 그치. 나는 이제 부동산 찾아가는 것도 이거 어버버 하는데 걔네는 다 알아. 이렇게 해라. 잘 살고 야무지고 그냥 내 주변이라서 시야가 좁은 걸 수도 있지만 결혼도 잘해. 근데 나 약간 느낀 게 그런 친구들이 결혼을 빨리 하거든?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 혼자 사는 외로움.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근데 결혼을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의도는 결혼을 빨리 한다기보다는 짝을 잘 찾는 것 같아. 근데 빨리 하지 않아? 빨리 하기도 빨리 하는데. 빨리 해. 근데 나도 그 느낀 게 왜냐면 내 친구 중에 혼자 사는 애가 되게 힘들어했어. 근데 뭐 평소에 친구한테 얘기는 안 해. 근데 나도 한 번 들은 거야. 자기는 다 일정 끝내고 집에 혼자 와서 운대. 아이고. 그건 조금 힘들었던 거 아니야 진짜로? 근데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을 거인 게 그래서 혼자 사는 애들이 강아지 고양이 키우잖아. 근데 그거야 그런 거 없애려고. 이 적막감이랑 나 혼자 있는 거. 이 답답한 공간에. 그리고 가족들 못 만나고. 난 그런 걸 느낀 친구들이 결혼을 빨리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뭐 사실 우리가 보기에 그 친구들이 야무지다 그런 모습만 봤겠지만 사실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우린 모르니까. 그치.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건 난 되게 본능적인 거라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되게 본능적인 거라 생각을 해.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산다라는 게 물론 즐거운 면도 있겠지만 뭐 힘든 면도 당연히 있었겠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빨리 다른 사람과 살림을 합치고 싶어 한다라는 욕구가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흔히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로 자기 앞가림을 참 잘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자기 기준이 명확해. 그러니까. 자기의 선호가 있고 자기의 뭔가 기준이나 그런 게 확실해서 결혼을 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해. 어영부영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거라니까.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심심할 틈이 있었던 거야 그 친구들은. 그 심심할 틈에 자기 자신을 찾는 그 과정 여정들을 지나온 거지. 아 그럴 수 있겠네. 그것도 있고 뭐 스스로 이것저것 하면서 생활력이 올라간 것도 있겠고. 생활력 그래.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처음으로 자취를 하려고 이제 부동산 알아보고 막 뭐 이거저거 알아보는데 진짜 막막하더라. 막막해. 그냥 처음 보는 세계에다가 아는 지식도 없고 맨날 유튜브 보면서 정보 수집하고 막 이러다가 막 부동산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집도 되게 많이 봤어. 내가 농담이 아니고 내가 보는 그 지역이 있거든. 그 넓은 지역에 그러니까 직접 가본 거 말고 확인을 안 한 매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에. 그냥 땡땡구에 있는 원하는 조건에 있는 집은 전부 다 봤다. 전부 다 봤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였냐면
유튜브에 돌아다니잖아 영상들 보면 알아 어디 여기 이름도 저기구나. 알아 이 정도였어. 그래서 결국에는 집을 찾았는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중개인이랑 기싸움을 존나 한 거야. 근데 다들 주변에 중개인이랑 무슨 기싸움을 해? 그러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도 중개는 한 5분을 뵀거든.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마음에 안 드는 중개인이 있었는데 그 중개인이야. 근데 심지어 이분이랑 계약하기 전에 다른 중개인들에게 연락 다 돌렸어. 이 매물 안 갖고 계시냐고. 근데 다 연락을 돌렸는데 이 매물을 여기만 갖고 있나 봐. 아이고. 거기다 내놨네. 그러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도 없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랑 계약을 하는 거야. 5명 중에 4명이 마음에 들고 1명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딱 그 사람이랑 하게 됐다. 아닌데 이게 이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 게 요즘 부동산 그거야. 안 좋아. 그치, 불황이야. 침체기지. 엄청 맞아요. 불황이야. 그리고 나는 특히 이제 월세로 물론 월세도 적긴 하지만 뭐 엄청 막 싼 뭐 빌라 찾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 내가 봤을 때는 그 요즘 중개인분들 일을 열심히 하죠. 왜냐면 고객을 잡아야 되니까. 그치. 그치. 영업이니까. 그리고 나한테 뭐 친절하게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본적인 집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오셔. 근데 내가 만난 중개는 집에 대한 조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보통 다른 중개인들은 집을 보여줄 때 여기에 공용 현관이고 저기에 이제 사물함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 알려줘. 엘리베이터는 여기 2개 있고. 기본이지. 안 해. 몰라. 근데 2번째 방문했을 때 저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다 물어봤어. 막 이런 식이야. 메모리 굉장히 많은 분인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도 직원이야. 그 부동산의 이제 직원인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젊은 여자분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처음에 뭔가 경력이 부족하신 건가? 어리시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그냥 부동산에 고용된 직원이고 실제로 그 공인 중개를 안 하시는 분일 근데 수도 그것도 있지. 찾아봤어. 직원인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개사가 아닌가? 공인 중개사가 아닌가? 찾아봤는데 공인 중개사예요. 그러면 뭐 그냥 서비스가 그냥 별로 좋지 않았던 좋지 않았던 걸로.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합리화해야지. 뭐 이러나 저러나 일단 계약은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계약을 했잖아. 가계약만. 가계약하는 도중에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옆에서 엄마는 또 내 편을 안 드는 거야. 내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울었어. 아이고. 너무 짜증나. 왜 엄마까지 내 편 안 들어주고. 그래서 엄마가 내 눈치 개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랑 계약한 이유는 뭐야? 그 집 때문에.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아니었어도 진짜 딴 데 갔어, 진짜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가계약하는 그 테이블에서 내가 진짜 엄마만 없었잖아. 저 그냥 계약 안 할게 하고 나가고 싶은 거야, 진짜로. 너무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사람을. 근데 어쨌든 뭐 가계약까지 성공적으로 하고 안내 자체한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자취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생활에 던져졌네. 생각보다 할 게 많을 텐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집이 마음에 든 이유는 뭐였어? 제일 큰 거는? 우선 뷰도 좋고 집이 이뻐. 근데 저번에 이거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잠깐 그랬었다. 얘기했던 것 같다. 얘기했나? 안나한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지. 처음에는 몰랐어. 내가 그러니까 다들 우선순위를 물어보셔. 나는 뭐 다 좋으면 좋죠? 그리고 뭐 그래도 막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집을 빨리 구한대. 다 완벽한 집은 없고 그치, 그런 건 그러면 없으니까. 진짜 비싸니까. 그래서 나는 내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어느 정도 깨끗하면 좋겠고 어느 정도 번화가면 좋겠고 뷰도 좀 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내가 공인중개사여도 친절해주고 싶진 않은데. 근데 처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구나. 그렇지. 깔끔하고 뭔가 뷰가 내가 있고, 생각보다 중요하더라. 뷰가 중요해? 생각보다. 사는 지역이 그래서 그런가? 왜냐면 내가 지금 사는 집은 그니까. 앞뒤로 뻥뷰야. 그니까. 정말 뷰도 진짜 좋고 다 보여. 막 이런 데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딱 갔는데 예를 들면 그런 집들도 있어. 창문을 못 열어. 바로 앞이 창문이어서 커튼을 치고 살아. 서울에는 그런 집 꽤 많지. 꽤 있지. 근데 이렇게는 못 비싸. 살겠다. 집이 비싸 또 심지어. 그래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내가 지금 가는 데는 약간의 뻥뷰. 근데 뻥뷰야. 그리고 난 그 큰 창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어. 빛이 좀 창이 잘 작으면 들어오는 안 거. 돼. 약간 통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창이었으면 좋겠다. 단열이 어려운데. 근데 그런 게 중요치 않은 거지. 근데 맞아. 그래서 어떤 집은 내가 딱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통창. 2면 그러니까 2개의 면이 통창. 그래서 그냥
딱 봐도 이쁜 집, 뭔지 알지? 그런 집이었는데 딱 들어가는데 진짜 개추운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어머니도 약간 여기 무슨 사무실 같다고 집이 아니라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거긴 또 제끼고 지금 가는 집으로 가게 됐고 내가 고집했던 거는 2룸에 그러니까 1.5룸의 복층 집을 고집을 하다 보니 여기가 완벽한 거야. 그치. 이게 조건이 그렇게 딱딱 들어맞기가 쉽지가 않거든. 맞아. 1.5룸의 복층 요새 오피스텔 많지만 앞에 창문으로 안 가려져 있는 데가 그렇게 흔치가 않다고. 난 창문이 없는데도 많이 봤고. 1.5룸은 룸은 창문이 진짜 작은 데가 많아. 그리고 요즘 월세가 오피스텔이 없어. 다 전세로 내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집주인분들도 죽어난대 지금. 아, 그치. 월세 이자 내느라. 맞아. 근데 이건 좀 색다르긴 하네. 보통 자취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 20대 때 많이 자취를 시작을 하니까 그치. 사실 그때는 경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고르고 할 새가 없어. 그냥 원룸. 나도 고시룸 살아봤고. 극단적이긴 해. 아니 근데 고시룸 많이 살았었는데. 아니, 여자애들은 많이 없어. 그치. 여성층 남성층 따로 있고 막 그러긴 했었는데 내가 있던 곳은. 내 주변만 없었나? 나도 주변에는 고시룸을 살았던 사람은 없고 근데 범래는 거기 고시원 생활이 되게 만족스러웠다며.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걸 이제 맞는 말이 맞는 게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 같아. 그치. 다들 거기서 어떻게 사니? 지금 진짜로 문 열고 들어가면 침대 있고 침대에서 앉으면 책상이고. 그래. 그게 나 알아. 뭐. 사진 봤어. 근데 나는 거기서 나름 만족하며 살았거든. 안락하니 좋네. 어려니까 가능하지. 그래서 나는 약간 캡슐 호텔 같은 느낌으로 난 살았는데. 근데 진짜 그때 이제 친구들 자취하는데 막 돌아다녀 보면서 막 해보면 그때 이제 고를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많이 이제 하숙집 같은 데서도 찬 친구들이 있었고 했는데 이게 딱 30대 돈 벌 때 자취 준비라는 건 또 많이 다르네. 이게 문제야. 눈만 높아 내가. 그치. 이게 진짜 문제. 왜냐면은 그치. 원룸으로 눈을 낮추면 정말 많아. 그리고 원룸도 괜찮은데 진짜 많아. 막 깔끔하고 통창에 예쁜데 많아. 하는데 내가 딱 그 생각이 내가 이 나이에 원룸을 어떻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눈만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나이 먹고. 뭐든지 멋 모를 때 빨리빨리 그래야 해야 돼. 이래서 결혼도 늦어지는 거야. 그 어렸을 때 못하면은. 눈만 높아진다고 나 사람이 재는 것만 많아지고. 이게 그래서 힘들었어. 그렇다? 나도 이제 부모님이랑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근데 또 이게 경기도 신도시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이렇게 이게 경기도민의 저주야. 저주야 진짜. 차라리 아싸리 지방이었잖아. 진짜 올라왔어. 그치. 우리. 근데 이런데 살다 보면은 그냥 너무 쾌적하고 있을 거 다 있고. 나도 근데 결국에는 노년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는 이 경기도에서 하고 싶어. 이 서울에 나오면은 딱 느껴지잖아. 이 갑갑한 공기나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놀 수는 있지. 근데 여기서 산다고? 주말에 놀아봐. 왜 웨이팅 기다리고 막 카페 바글바글하고 그러는데 그게 싫다니까? 그니까. 맞아. 나도 어릴 때 계속 경기도에 오래 살다가 이제 친척 중에 한 명이 서울에 있어서 가끔 친척 집에 갈 때 서울에 왔는데 버스에서 탁 내리면 숨이 잘 안 쉬어졌어. 공기가 다르다니까? 서울에서. 내가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지금보다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더 심했겠지. 지금보다. 황사가 오히려. 엄청 심했을 때 매연이랑. 진짜 경기도에서 버스 타고 한 1시간 가서 종로에서 딱 내리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야. 그 정도였어? 난 잘 몰랐는데. 난 그 정도였어. 그래서 여긴 뭐야? 이러면서 그때 학생이었는데도. 근데 진짜 서울이 모든 게 편하지만 좀 그런 거 있어. 뭐 강남권 혹은 뭐 여기 고속터미널 있고 이쪽. 그치. 엄청 비싼 그런 쪽 서초구 막 이런데 그런 데가 공기가 많이 안 좋아서 거기 타이어 먼지가 엄청 심하대. 뭐 발병률이 더 높다 뭐 이런 맞아. 기사들도 있던데 확실히 서울이 살긴 편하지만 경기도를 좋아하는 분들은 확실히 경기도의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기도 해. 살기 좋은 건 확실히 경기도인 것 같아. 그치. 사는 걸로만 따지면은 너무 좋고 그리고 아파트도 막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사는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은 그게 사람이 이거를 놓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막 방 여러 개 있는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벗어났을 때 내가 살아갈 곳이 눈에 또 그려지잖아. 많이 봤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기가 싫은 거야. 나가기가 싫어져서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막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맞아. 안 그래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안 그래도 용기와 배짱이 줄어드는데 어렸을 때 나가야 돼. 진짜로. 나 그래서 후회하는 게 학교를 더 먼 데를 내가 합격을 했더라면 뭐 애매한 저기 저 멀리 그러니까. 합격을 했더라면
내가 진작 나갔을 때 기숙사라도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서울대를 합격해서 관악구로 갔었더라면 여기 없지. 우리가 이 대화를 안 하니까. 애초에 이것조차 성립이 안 됐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내가 최근에 또 고민이 있어. 오늘 안내의 고민 열전이다. 그러네. 그래, 해봐. 해외 나가고 싶어. 근데 이 얘기는 내가 10년 전부터 했거든. 해외 10년 나가고 전? 싶다. 해외 나가고 싶다. 해외 나가고 싶다는 게 나가서 살고 싶다. 근데 그게 평생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2, 3년 정도를 생활해보고 싶다. 외국 이 꿈이 생활.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 왜냐면 나는 이 외국이라는 말이 너무 넓은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지. 이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그러니까 사대주의지. 너무 심했어,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동아시아 국가는 이 서양권에 대한 그 환상이 항상 있다 생각해. 그리고 좀 이렇게 높게 쳐주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거에 엄청 깊게 들어간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감화가 된 거지. 왜냐면 영어 공부도 너무 좋아했고 뭐 어쨌든 그런 문화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교환학생 한번 다녀오고 그 뒤에도 한번 미국에서 아니 미국 웨스트라는 프로그램인데 미국 취업 프로그램이야.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그걸 합격을 했었는데, 그 합격이랑 이제 우리나라 안에 있는 회사 인턴 합격을 동시에 해서 저울질을 내가 그때 미친 듯이 했어.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우리나라에 있기로 한 거지. 뭐 이런 어느 정도 나도 어렸을 때 시도를 계속 하는데 뭐 선택에 따라서 결국에는 한국에 계속 있게 되었는데, 이제 진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것도 결혼 안 했지? 애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선택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외국을 지금 나간다는 게. 부양해야 할 게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맞아. 이때가 아니면은 절대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말이 쉽지, 애 낳고 어떻게 가? 해외에. 결혼하고 어떻게 가, 나 혼자. 뭐 남편이 따라와줘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워홀 신청을 해봤어. 워홀 우리가 딱 지금 마지막이야. 이제 못해. 난 영국을 가고 싶었어. 근데 영국을 신청을 했는데 영국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난 이제 영국은 신청 못해. 한 번 떨어지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이가 끝이야. 끝나서. 만 30세까지야. 그리고 캐나다는 합격을 했는데 이제 막 또 자료 서치를 해보니까 이제 나도 막상 딱 붙으니까 영국이나 미국을 가고 싶지 캐나다는 또 싫은 거야. 왜? 비슷비슷하지 않나? 많이 달라. 미국이랑 캐나다는 정말 많이 다르고 영국이랑 더 다르겠죠. 어쨌든 나는 이제 기왕 나가는 거 좀 다른 나라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캐나다 그 워홀은 1년 있는 건데 이제 뭐 가서 하기 나름이겠지만 나는 그럴 거면 대학원을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유학 그것도 갔다 왔어. 박람회. 대학원? 박람회에 가서 대학원도 거기 상담하고 다른 것도 되게 많이 상담을 하더라고. 누워 있었다라고 한 거 치고는 꽤나 많은 걸 했네. 그러네. 아니 뭐 누워만 있었다며. 그러네. 약간 그런 느낌. 갔다 와서 상담도 좀 받고 해봤는 어떻게 생각해? 왜냐면은 내 나이에 가는 게 쉽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제일 쉬울 때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는데 내 주변에 요새 대학원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 해외 대학원? 해외 대학원은 한 명이고 다른 한 명은 그냥 일반 우리나라 대학원 준비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커리어 패스를 바꾸기에 약간 마지노선 같은 나이여서 그냥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본력도 갖추고 있고 머리도 큰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 해외 대학원 준비하는 친구는 어디 준비해? 싱가포르였나? 약간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네. 근데 뭐 내 주변에는 꽤 있는 것 같아. 해외로 학교를 나가는 친구들이야 뭐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한 20대 중반쯤부터 이제 회사 생활을 같이 한 친구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좀 모인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수 있지. 내가 뭐 전공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전공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전공에서 석사나 박사를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위해서 그냥 외국으로 취직을 해버려서 나가는 친구도 있고, 그걸 시도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 회사 잘 다니다가 워홀가로 퇴사하는 사람이 있었어. 맞아. 그런 사람도 있더라, 진짜로. 왜 퇴사하느냐? 워홀 가려고. 아니, 왜 지금 가냐? 좀 있으면 나이가 안 된다. 맞아, 막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분은 호주로 가셨어.
난 세상에서 그렇게 빨리 퇴사하는 사람 처음 봤어. 왜 얼마만 했는데? 저 퇴사할 것 같아요라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막 부랴부랴 막 짐 싸고 막 인수인계? 인수인계 하더니 뭐 보안 점검 어쩌고 막 하다가 갑자기 그냥 외국에 있었어. 그 사람 이미 외국에 있었어. 증발했구나. 부러워. 그런 사람들 그 행동력이 부러워. 근데 뭐 그런 사람도 비슷한 거지. 나처럼 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일찍이 자녀를 두신 분들은 뭐 그 자체로도 본인이 선택한 행복한 삶이겠지만 외국에 나갈 수 있다의 기준에서 보면은 엉덩이가 무겁지. 개 무겁지. 안 움직여 엉덩이가.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외국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케이스는 그런 것 같고 외국에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가게 되는 케이스는 회사에 의해서 뭐 출장, 장기 출장이나 아예 발령받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거든. 진짜 힘든 거거든. 특히 근데 가정이 있으면 아예 안 보내려고 하지 않아? 그렇게 회사가 착하지 않지. 가족을 다 봐주지 같이 않아? 보내지. 가족을 다 같이 보내는 건 보통 이제 주재원 발령처럼 아예 그쪽으로 한 3, 4년 맞아. 가는 경우에 이제 자녀를 다 해주는 그런 데가 있긴 한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막 한 1년 정도면 장기 출장으로 치니까 혼자서 1년이면 혼자 가야지. 뭐 1년이면 다행이지. 2달 갔다가 잠깐 돌아갔다가 또 2달 갔다가 더 싫어. 더 싫어. 그냥 차라리 1년 나갔다 오지. 그런 식으로 막 비용을 끊기도 좋아할 하고. 수 있잖아. 유부남, 유부녀 이런 분들 드디어 가족으로부터 잠깐의 해방이다 이러면서. 그것도 며칠이지 않을까. 그치. 나가서 일주일 좋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케이스도 왕왕 본 것 같아. 근데 안느는 이제 유학으로 좀 가닥을 잡은 거야? 나가게 된다면? 워홀보다는? 근데 워홀은 끝났고 아무런 기회가 남아있잖아. 워홀은. 근데 호주는 갈 생각이 없고 근데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뭐 커리어를 바꾸고 뭐 이게 아니라 제일 만만한 게 석사야. 해외 나가려면. 뭐 취업하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 문제도 있고 그 안에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도 지금 취업 못해서 난리거든. 그래서 내가 가능성이 되게 적을 것 같고 제일 만만한 거는 돈만 있으면 되고 조금 준비를 하면 되는 석사가 제일 만만하다. 해외를 나가고 싶은데 석사를 수단으로 삼는 거지. 그 명분인 거지? 그거라도 도피 따오면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해외로 석사인지 박사인지를 하러 나가는 친구가 그걸 빨리 나가기 위해서 결혼을 빨리 했어. 결혼하면 빨리 나가? 아니 같이 나가려고. 왠지 같이 나가려고. 거길 갔다 와서 뭔가 짝을 찾고 어쩌고 하려고 하면 가게 안 쓰는 것 같아서. 가서 찾지 왜? 그렇게는 잘 안 하더라고. 아니, 나 주변에 근데 그 가서 찾은 분들 되게 많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갈 거면 결혼을 하고 가자로 돼서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랑 빨리 결혼을 해버리고 둘이 같이 워싱턴인가 어디로 갔어. 그래서 공부하고 있더라고. 근데 공부하다 또 애도 생겼더라. 어느 날 카톡 부사 보니까 셋이 사진 찍은 게 있던데. 뭐 그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안느는 가면은 미국 무조건? 뭐 무조건은 아니긴 한데 1순위는 미국. 근데 이제 다만 미국은 학비랑 생활비랑 집세랑 너무 비싼 거지.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뭐 다른 나라도 가면 좋긴 한데 뭐 그렇다고 중국, 일본, 필리핀 이런 데 가기 싫은 거지. 굳이 뭐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나는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 보다는 난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맞아. 해외에서 진짜 배워보고 싶어.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을 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도 집을 구해야 되고. 그니까. 뭔가. 생활을 잡아야 되잖아. 생활의 그 기틀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알아보기 너무 귀찮을 것 같아.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나이가 알아서 그러는 거야. 이게 문제.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열정은 그 나이 먹는 속도만큼 안 줄어들거든. 나는. 근데 이 체력이랑 행동력이랑 이런 게 나 진짜 옛날 생각하면 눈에 띄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기준도 너무 많아지고 이걸 하나하나 고려하다 보면은 사실 갈 이유들이 다 탈락이 되거든. 맞아. 안 갈 이유만 계속 많아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냥 안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끔찍해. 그냥 나 이거 여기서 살다가 막 뒤에 결혼해서 애 낳고 너무 끔찍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나 요새는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어.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거나 오래도록 생각해 온 일이면은 그냥 저지르고 보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결국에는 관 뚜껑 닫을 때도 후회로 남아. 이게 사람이 그냥 걱정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 맞아. 그게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계속 안 키운다고 했던 거는 걱정을 해서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될 텐데 뭐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아프면 어떻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이런 고민하다가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정착이 됐을 때 키운다라고 하면 뭐 40대에 키워. 그러면은 한 60대까지 그 친구를 막 부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체력이 더 되고 좀 더 마음을 쓸 수 있을 때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해가지고 입양을 하게 된 거거든. 근데 이게 꼭 뭐 강아지고 뭐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요새 그런 걸 자꾸 느껴. 그냥 기준을 이것저것 많이 두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사람이 감각이 너무 무뎌져서 맞아. 그냥 그것도 그게 습관이 된다. 피아노 못 치게 되는 것처럼. 맞아. 강만 재고 하는 건 없는 인생. 그래서 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안느가 빨리 마음을 잡고 미국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될 일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니? 어디 가서 뭐부터 알아봐야 돼? 이런 애들 많다. 야, 너 빨리 나가서 나 여행 가면 안 돼? 여행 놀러 갈게. 막 이런 애들 많아. 아 근데 진짜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각자의 이제 진로라기보다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맞아. 뭔가 20대까지는 빨리 달리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20대 후반부터는 이제 여러 갈래로 찢어지면서 달려가니까 서로 이제 다른 삶을 사는데 잘 살고 있니?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나는 해외로 나간 친구들이 아무래도 내가 공대생이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해외에 기회가 꽤 있다 보니까. 맞아. 나도 알아보니까 개발자들이 진짜 기회가 많더라.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일본 한 명, 베트남 한 명, 대만 한 명, 미국 한 명, 그리고 영국 한 명, 꽤 많네. 캐나다 한 명. 캐나다는 요리하러 간 친구인데 그런 식으로 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진짜 나중에 내가 뭐 타이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전화할 애들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거야. 그러게. 맞아. 진짜. 물론 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 그 나라라는 안에서의 그 시스템을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뭐 업무상으로 베트남에 잠깐 가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럼 베트남에 전화해서 야, 나 한 달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호텔을 잡아야 되냐 아니면 뭐 부동산을 잡아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물론 그거 해주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국에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나갈 생각은 당장 없지만 주변인들이 많이 나가줬으면 좋겠다.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그 예전에 이제 이민 1세대라든지 아니면 아무 그런 거 없이 우선 뭔가 덜컥 돼버려서 그게 학교든 회사든 부랴부랴 나가서 거기서 자리 잡는 사람들 보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 맞아. 나도 막 엄청 알아보면서 본 글들이 뭐냐면 이민 1세대 얘기를 했는데 요즘 세대가 그게 없대. 그러니까 옛날 이민하셨던 세대는 그냥 자존심이고 뭐 쉬는 시간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자리 잡고 돈 벌어야 되니까 막 일도 닥치는 대로 하고 엄청 열심히 그냥 그 수모 다 겪으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인데 요즘 오는 분들은 그게 아닌 거야. 이렇게까지 힘들게는 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일도 많이 안 해.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고 싶은데 그게 뭐 이민자로서 쉽나? 아닌 거죠. 그래서 워홀 갔다가 금방 돌아오는 분들이 꽤 많아 생각보다. 그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 거야. 갔는데 너무 힘들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고개 숙이면서 일해야 되고 막 차별받고 막 이런 것들을 못 견디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민 예전 세대 분들이 하는 말들이 요즘 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우리 때랑 다른 것 같다.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약간 그런 건가? 머리가 꽃밭인 상태로 와서 와서 보니까 그리고 고생을 안 해본 거지 요즘 세대들이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요즘 세대는 좀 시행착오를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뭐든 해보려면은 실패를 계속 해보다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건데 그냥 최선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는. 보통 우리 세대부터 좀 밑에 세대까지는 정보도 너무 많고 잘된 사람들의 케이스들도 너무 눈으로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은 이렇게 안 되면은 그냥 트랙에서 벗어난 거고 그럼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만두는 케이스들도 많은 것 같고 최근에 무슨 기사를 봤는데 대기업들 인재상을 5년 다 주기로 그렇게 알아보는 그런 서베이를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5년 전에는 뭐 전문 지식 이런 게 1위였다면 지금은 다시 책임감이 1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야. 근데 그만큼 이제 기성세대들이 느끼기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책임감이 없고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뭔가 역량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안 떠날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 약속한 기간조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느낌이잖아. 안 떠날 사람이라기보다는 회사 로열티? 생활을 좀 해본 사람 입장에서 로열티인 것 같아. 로열티가 있는 사람?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안 되면 내가 마음이 상해서 잠도 안 오고 그런 사람들 있거든. 진짜 조직과 본인이 일심동체인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이거 회사는 진짜 수단이라서 뭐 수틀리면 나가. 그리고 뭐 좋은 조건 왔어 나가. 왜냐면 난 미련이 없거든. 여기. 그러니까 뭐 조건 찾아 떠나고 막 이런 건 난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긴 한데 그냥 그런 거 감내하는 능력 있잖아. 그래. 수가 틀렸을 때도 그럴 수 있지. 더 잘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나도 그 마찬가지인 거고 뭔가 아주 예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그냥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딱히 뭐 안 돼도 나는 어차피 계속 여기 다니면서 월급 똑같이 받으니까 책임감이랄까 그런 게 없는 거 주인의식이 없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그 정도의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이나 그 정도의 로열티를 가진 사람들은 창업을 하지. 맞아. 그러니까. 그거 바라면 안 돼.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바라고 싶으면 돈을 더 주던가. 아니 바랄 순 있지. 마음속으로 바랄 순 있지. 이 얘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도전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거를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그치, 준비된 완벽이 삶. 아니라 내가 보기엔 편한 걸 추구하는 것 같아. 그냥 적당한 좋아 길. 보이는. 적당하고 뭐 딱히 구를 것 같지 않은 길을 가는 거지. 지금 안느도 그런 걸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누구 사는 친구가 있는데 마침 어디 일자리가 났어. 나랑 한 몇 달 같이 살아도 돼. 그러니까 먹고 자고 쉴 곳 다 정해져 있고 일자리도 이거 안느가 하면 괜찮겠는데 그리고 자기가 지금 뉴욕 어디 주변에 있어. 그럼 전화해서 너 혹시 뭐 지금 당장 뭐 없으면 들어와서 나랑 한 3달 정도 같이 살면서 집도 알아보고 하면서 할래? 하면 바로 가지. 다음 주에 가지. 상상만 해도 지금 상상하면서 너무 즐거웠어. 벌써 근데 익스피디아 상상이라는 게 들어갔다. 너무 빡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막 정말 성가신 것들을 다 처리하거나 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뭔가를 할 용기가 가면 갈수록 잘 안 나는 것 같다니까. 맞아. 나 지금 살아가는 힘도 별로 없는데 그거 언제 다 해. 그래도 유학원은 가봤네. 유학원이 아니고 박람회. 박람회 가봤네. 박람회는 가봤어. 그래도 뭔가 행동을 했네. 그 와중에. 근데 쭉 들어보면은 약간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쉽지 않지만 해외에 가고 싶다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중대한 결정이긴 하지만 우선 어딘가를 합격하고 가야 될 순간이 오면 어떻게든 풀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야. 법리 말이 맞거든? 그러려면 내가 지금 우선 준비를 시작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원서를 내든. 유학 준비를 이제 해야 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원서도 원서인데 이제 석사 예를 들면 미국 석사를 가려면은 그 시험 준비하고 그 영어 공부 준비하고 그리고 그 혼자 쓰는 건 제일 쉬운 거야. 그런 어떤 뭐 레주메나 커버레터를 쓰는 건 제일 쉽고 또 어려운 거는 이제 내가 연락도 안 하는 교수님들한테 컨택해가지고 추천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하냐 마냐가 난 제일 어려운 거야. 하면 하겠지. 시작하고 뭐 학원 등록하고 뭐 하면 하겠지. 막상 붙으면 나가겠지. 근데 그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앞에 둔 이 순간에 뭐 예를 들면 학원을 등록하냐 마냐, 스터디에 가입하냐 마냐, 준비를 내가 진짜 하냐 마냐, 이런 나약한 의지가, 그러니까 의지가 되게 나약해진다라는 거지. 이 거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유남생? 근데 뭔가 혼자 사는 시점 기준으로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항상 그런 거 느끼거든. 어디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 그 남자친구도 마찬가지, 결혼도 마찬가지. 무언가를 날 구제해주는 건 없어. 그치. 구제는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마음속 깊이 이 자취가 나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되더라고. 첫 걸음은 자취에서부터 되지 않을까? 시작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최근 아니고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 큰 일을 못하는 사람, 변화를 못 겪는 사람은 잘 보면 혼자 안 산대. 가족들이랑 집에 산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온갖 자극을 흡수하고 그래 난 다른 사람이 돼야겠어 하고 원래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내가 되게 공감 많이 했거든. 알법해. 나도 공감 가. 그건 많이 자고. 왜냐면 나 돌아오는 순간 원래 나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게 다 사라진다라는 거야. 근데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소름 돋은 게. 왜? 나도 인생 살면서 큰 변화를 몇 번 겪었거든. 그건 다 결혼 후야. 이직하고 새로운 결정하고 이직하고 부서 바뀌고 커리어 바뀌고 뭐 그런 게 생각해 보니까 다 결혼 후야. 전부. 근데 여기는 근데 그게 없다. 사례가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앤서도 집에 살고 나도 집에 사니까 사례가 없네. 그러네. 법률밖에 사례가 없네 지금.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물론 그 책에서 그랬어. 그러네. 그러니까 모르겠네.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 전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나?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 그 전에도 현재에 대해서 그치? 불만이 있으면 더 있었겠지 어렸으니까. 왜인지 모르게 결혼하고부터 과감한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법례가 약간 결혼을 빨리 한 것도 있잖아. 아, 그치. 결혼을 빨리 했지.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부모님 눈치는 안 보잖아. 적어도 맞아.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그치, 완전 독립했으니까. 통보하는 거지. 나 퇴사해. 이렇게 됐어. 나 퇴사해. 나 뭐 샀어. 그런 식으로. 원래 법례 성향대로면 그냥 계속 부모님 집에 살았다는 가정하에 결혼 안 하고 그랬으면은 원래 첫 번째 회사에서 그냥 계속 승진하면서 잘 있었을 수도 있던 거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대학원도 갑자기.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네. 대학원도 갔었네. 대학원을 간 것도 결혼 이후야.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도 결혼 이후네. 그러네요.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하고 난 정말 많은 게 바뀌었네. 이걸 모든 부모님들 들어야 돼. 그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 아셔야 된다고. 뭐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 의존하고 어디에 뭔가 나의 인생의 구제를 바라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나의 독립, 자취에 뭔가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이걸 기점으로 뭔가 변할 내가 좀 거라는 바뀌지 환상.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비슷하게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뭔가 계기가 있었거나 자기 뭔가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지지익선 듣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시게 됐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 생각보다 팁 좀 주세요, 미국에 팁 계신 좀.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저 그냥 구제 좀 해주세요. 꼭 본인 이야기 아니더라도 이제 주변 케이스들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 계기라는 게 참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그게 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 인생이 막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나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구나라든지 이런 거가 생기면 나가게 되는구나라든지 그런 케이스 스터디가 되면 더 좋을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만 30이 넘어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돌보게 된 케이스들. 그러니까 뭐 꼭 외국에 나간 게 아니더라도 우리처럼 좀 뒤늦게 남들이 보기엔 좀 뒤늦게 자취를 시작을 했다든지 혹은 뭐 커리어를 갑자기 막 뒤집어 엎었다든지 전혀 수능을 본다든지 막 이런 거. 주변에 요새 막 수능 볼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있더라 진짜. 진짜로 그냥 좀 전문적인 거를 해보고 싶어서 의치양 가고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전문직 쪽으로 수능을 다시 볼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만약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뒤늦게라고 하지만 그렇게 뒤늦은 것 같진 않고. 아니야. 근데 난 되게 늦은 것 같아. 왜냐면은 봐봐 40 이후로는 못해. 애가 있다는 가정하에. 가정이 이미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40 이후로는 못하고 30 중반이면은 대부분 결혼을 해. 그럼 결혼하는 순간 홀몸이 아니야. 더 결정이 어려워. 지금 난 막차라 생각해. 35 전까지. 아니 뭐 그게 젊을 때 나가서 사는 게 목표라면 그럴 수 있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뭐 해외 발령을 통해서든 본인이 원해서 이직을 하면서든 애 데리고 나가는 분들을 난 꽤 봤거든. 물론 그것도 그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단 가족 간의 합의가 잘 돼야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도 문은 열려 있어서 트라이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조바심을 낸다기보다는 빨리 결심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늦을 때가 진짜 늦은 때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나 자신이랑만 합의를 보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치, 훨씬 쉬운데 내가 진짜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뭐 난 그런 생각을 하거든. 모든 경험은 다 어디선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자취의 경험이 나중에 이제 해외 나가서 살게 되면 그때 또 도움이 되겠지. 그러겠지. 다들 놀러와. 집들이 할게. 9월부터 가는 걸로 알고 있을게. 9월? 학기 시작할 때부터. 뭔 말이야? 유학 가면. 나도 자취하면은 한 3, 4월쯤에 집들이 할 테니까 놀러와. 그래. 그래. 똘기 불러서 같이 가자. 그래도 되고. 똘기 뭐하고 사나? 연락을 안 하네 요즘. 잘 살고 있으니까 연락이 없겠지. 배은망덕한 놈. 이거 듣고 연락할 수도 있다. 생각보다 방송 열심히 듣더라. 그래? 우리 나 집들이 하는 날 영상 찍어서 우리 유튜브에 올려보자. 그래. 그것도 좋고. 그럼 오늘 방송은 내 넋두리만 하다가 이제 범례랑 에서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다가 진짜 끝나버린 방송. 그리고 사상 최초로 끝에 후원을 읽고. 심지어 후원 읽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범례가 나름 혼자 준비한 거야. 그치. 아니야?
지금 읽어야 준비하는 거야? 되니까 항상 준비는 하고 있지. 원래 대박스. 방금 전에 이거 전 에피 시작할 때도 언제 이거 들어가야 되나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그거 이제 하는 거야. 내려놓고 이제서야 드는. 어쨌든 이 마지막 쪽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우리 축의금 얘기했었던 에피소드에 이장관 행복축구기원님께서 1,000원 후원을 해주셨고 뉴욕 방송에 많은 분들이 계속 후원을 해주고 계신데 와.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은데 빵빵빵빵이 좋아. 진짜 빵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귀여워. 3,000원 후원해 주셨고 챗GPT 1인 1비서 시대의 개막에 이장관 행복축구기원님이 1,000원 그리고 예전에 우리 지구공학 지구온난화를 막을 기술에 요망뚜님께서 1,000원 후원해 주셨고 그 우리 정기 후원해 주시는 리얼스톤2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를 나 사실 오늘 무슨 얘기 해보고 싶었냐면 오늘 뉴스 브리핑으로 앤서가 준비해온 그 SM 가이브 인수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그런 주인의식 그리고 사고 파는 거 그리고 어디까지 왜냐면 우리 비슷한 얘기 했었어. 내가 그때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나는 이거야. 내가 사장이면 직원을 내가 자르고 쓰는 게 당연히 내 마음이어야지 이런 입장이었는데 기업 지배구조 편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댓글에 진짜 안느는 뭐라고 하셨지? 안느는 진짜 그거 모르는구나 이런 댓글 달렸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약간 이수만 SM 얘기 들으면서도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럼 얘기할 때 안 느는 기업 지배구조 편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한번 들어보고 오는 걸로. 뿌꾸빰. 자, 오늘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고요. 3, 4월 안으로 제가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봐요. 안녕. 안녕.